안녕하세요. 탐정법인 구디입니다. 혹시 현재 상황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고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정보가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불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5가지 증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채택이 되지 않는 불법 증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자 컨텐츠를 올립니다. 요즘 K-드라마를 사랑하는 외국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체감하시죠? K-드라마의 매력은 특유의 달달한 로맨스도 있지만 막장 드라마라고 이름 지어진 한국 정서의 매운맛, 불륜 관련 드라마가 대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보기에는 너무 재밌지만 그게 내 현실이 된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겠지요. 우리가 본 드라마 속의 결정적인 증거로 주인공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겠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불법 증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불법 증거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확인되는 불법 증거란 수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를 말합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대체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법을 어기고 얻은 증거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 불법 증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법 도청, 불법 녹음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바로 불법 도청과 불법 녹음인데요. 사례로 얘기하자면은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숨겨둔 아내,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럼 이 녹음 증거가 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불법 도청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청하거나 몰래 녹음한 자료는 불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녹음을 한다고 인지를 시킨 후에 녹음은 합법이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당사자가 녹취를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일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헌법상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찾아보자면 자신이 대화의 직접 당사자가 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의 도청을 주로 규제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을 하셔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하거나 불륜의 당사자 간의 도청은 소용이 없음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도청이나 몰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간자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바로 불법 압수수색입니다. 영장 없이 수색하거나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불법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의 집이나 차를 뒤져서 나오는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사례로 알아보자면은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 사진을 캡처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부부가 공유기기를 사용한 경우 혹은 공동생활 중에 자연스러운 접근이었다면 인정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지만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거나 남편이 반대한 상태에서 강제로 열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반드시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이 적힌 장소, 시간, 목적을 벗어나면 아무리 명백하다고 하여도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문 협박, 회유로 얻은 자백입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게 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분노를 못 이기고 피의자에게 고문이나 협박,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자백을 이끌어냈다면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런 증거를 갖기 위해 가정폭력으로 이어져서 더 큰 나락에 빠지거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 냉정함으로 유지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불법 촬영물입니다.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게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는 형상 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설치된 몰카 등은 초상권 사생활 침해로 인해 증거 능력에서 제외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여성의 부적절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게 바로 영상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정답은 불법 촬영물은 증거 무효로 이뤄집니다.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이 촬영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다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례를 잘 보시고 어떤 게 불법이고 불법이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 모든 불법 증거가 100%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고 수집이 불가피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예외적으로도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기대되면 절대 안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도 수단이 잘못됐다면 무력화됩니다. 수사기관도 일반인도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가 절차 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이 앞설 수 있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수집 방법이 불법이면 모두 무효입니다. 정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 경우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하시고 냉정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탐정법인 구디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